진짜 나쁜 인간이래요. 보니까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진짜 나빠요. 이제 국민한테 대놓고 회칼로 협박을 합니다. MBC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아예 대놓고 진짜로 위험한 협박을 합니다. 이거 회칼로 협박하는 거예요. 이거 당장 이거 해임해야 됩니다. 이거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거 어쩌면 사람을 모아도 이런 악질적인 인간들만 모아놨는지 모르겠어요.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인간들끼리 모이는 거죠. 윤석열 정부의 대언론관이 협박질이에요. 국민 협박질. 지금까지 해왔던 게 다 그렇잖아요. 자, 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수석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아예 회칼 테러, 언어 테러에 의한 회칼 테러를 한 거예요. 이건 정말로 심각합니다. 오늘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이 출입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80년대 후반 정부 비판적 기사를 썼던 언론인에 대해 군이 사주해서 테러를 벌인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MBC는 잘 들으라고 한 뒤에 꺼낸 발언이었습니다. 이용주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오늘 MBC를 포함한 출입기자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여러 현안에 대해 언급하던 중 황 수석은 예전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사건이나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등에 대한 의견을 말하다 자신의 군대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MBC는 잘 들어라고 말한 뒤 내가 정보사 나왔는데 1988년에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2방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황 수석이 말한 사건은 1988년 8월 아침 경제신문 사회부장이었던 오홍근 기자가 자신의 집 앞에서 괴한들로부터 습격을 당한 일로 회칼을 사용한 공격에 오 기자는 허벅지가 깊이 4cm, 길이 30cm 이상 찢길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수사 결과 괴한들은 군 정보사령부 소속 현역 군인들로 군을 비판하는 오 기자의 칼럼에 불만을 품은 상관들의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정보사 회칼 테러 사건입니다. 황 수석은 이 사건을 말하며 당시 정부의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 쓰고 했던 게 문제가 됐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종섭 대사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와 야당, 좌파 언론이 결탁한 정치공작이라는 보도에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MBC에게 잘 들으라고 했냐는 질문에 황 수석은 웃으면서 농담이라고 했고 정보 보고 하지 말라는 당부를 덧붙였습니다. 황 수석은 KBS 기자 출신으로 지난해 말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자리에 올랐습니다. 황 수석은 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계속 해산시켜도 하룻밤 사이에 너댓 번이나 다시 뭉쳤는데 훈련받은 누군가 있지 않고서야 일반 시민이 그렇게 조직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배후가 있다고 의심이 생길 순 있지라며 북한 개입 가능성을 말했지만 다만 증거가 없으면 주장하면 안 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황 수석은 발언 경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한 차원이라며 농담이라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 보셨죠? 정말로 이거 심각하지 않아요? 허벅지에 칼을 4cm 깊이로 30cm를 난자하게 되면 이거 죽을 수가 있어요. 허벅지에는 대동맥이 지나갑니다. 대정맥도 지나가고 그냥 칼만 닿으면 죽는 거죠. 그냥 거기 터지면 죽는 거예요. 살릴 수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끔찍한 사건을 1988년도 군 정보사 군인 2명에 의해서 자행됐다고 하잖아요. 언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고 해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해서 무지막지하게 백주 대낮에 와서 칼로 쑤셨다 이거예요. 허벅지를 2명이. 얼마나 무식한 군사 정권입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언급을 해요? 구체적으로 MBC 기자 잘 들으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이거 완전히 협박질 아닌가요? 이거 자격 있나요? 이런 사람을 시민사회 수석에 앉혀놨어요. 거의 장관급 되거든요. 시민사회 수석이면 수석을 거의 뭐 장관급으로 봐요. 진짜 이 윤석열 할 말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언론 지금까지 언론을 장악하려는 엄청난 시도를 했잖아요. 방송사 KBS, MBC 이사진을 장악해서 이사장을 장악하려고 또 일부는 또 장악을 했고 YTN 연합뉴스 다 지금 장악해가지고 팔아먹고 난리 났잖아요. 방통위를 장악하고 야당 몫의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3인에 의한 일방적인 지금 이상한 위원회도 아닌 위원회를 꾸려서 하고 있고 방심위를 통해서 언론의 내용들을 지금 통제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유튜브 방송까지도 통제하고 일부 또 송출 차단 조치까지도 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언론 탄압 행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언론 뭐가 무서워서 자꾸 숨기려고 합니까? 뭐가 무서워서 언론을 자꾸 장악하고 정부에 유리한 기사만을 송출하도록 강요하고 그럽니까? 이게 언론의 자유입니까? 표현의 자유입니까? 완전히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말살된 국가를 독재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검찰 독재, 검찰 쿠데타죠. 이건 저는 완전히 이거 쿠데타라고 봐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검찰권을 이용해서 수사권을 이용해서 기소권을 이용해서 정권을 찬탈한 거죠. 찬탈하고 각 부의 차관이라든지 장관, 각 요소요소의 검찰 특수부 검사들을 투입을 한 거예요. 파견을 해서 장악하고 있는 거죠. 통제를 하는 거죠. 꼼짝 못하게. 그리고 조그마한 법에 위반은 조그만 것만 잡혀도 그 반대파들에게는 무자비한 숙청을 가합니다. 무자비한 수사를 하고 무자비한 기소를 하고 완전히 가족을 도륙시키고, 이게 검찰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 검찰 독재란 말입니까? 진짜 이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당장 해고해야 됩니다. 당장 해외해야 돼요. 이거 진짜 최대의 악재고 이거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계속 부각시켜야 되고, 언론은 어차피 지금 다 재갈이 물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 방송이라도 열심히 떠들고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 홍보를 이런 나쁜 행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자꾸 알려야 됩니다. 자꾸 알려야 돼서 4월 10일 다가오는 4월 10일에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그러면 좀 더 많은 국민들께서 본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피였습니다.